370번 합성함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어순이 어떻게 돼요? 말의 어순이 우리나라는 이게 편하죠. 학교를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오죠. 근데 미국 어순은 어때요? 미국 애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간다 학교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 게 편한 거야. 우리는 이쪽 해석이 편하지만 미국 애들은 이쪽 해석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읽을 때는요, G 합성함수 또는 뭐 서클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합성함수 읽을게요. G 합성함수 F2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는 함수 F에서, 여기가 F죠. 2는 함수 F에서 누구에 대응돼요? 5에 대응되죠. 얘 값이 5가 된다는 얘기예요. 5를 다시 한 번 더 합성을 시키는 거야. G라는 함수에서. 5는 G라는 함수에서 누구에 대응될까? 5는 G 여기 있죠. 이거는 F고요. G라는 함수에서 3에 대응되죠. 그래서 이 값이 3이 됩니다. 간단하죠? 2번 더 볼게요. 4는 함수 F에서 함수 F 여기 있죠. 4는 함수 F에서 8에 대응됩니다. 요게 8이 대응된 거예요. 8은 다시 함수 G에서 누구 대응돼요? 8은 함수 G에서 2에 대응되죠. 그래서 G 합성함수 F4의 값은 2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뭐 어렵진 않죠? G는 함수 G에서 함수 G 이겁니다. G는 함수 5는 함수 G에 의해서 3에 대응되죠. 요게 3에 대응되고요. 3은 함수 F에서 7에 대응되죠. 답은 7 이렇게 내시면 되죠. 7은 함수 G에서 1에 대응되죠. 1은 함수 F에서 6에 대응됩니다. 답 이렇게 내시면은 370번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g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는요 항상 갈로로 바꿔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를 갈로로 이렇게 바꿔도 돼요. g, f, x 이렇게 되는 거죠. fx는 누구예요? 3x-1이죠. 그러면은 요 fx 자리에 3x-1이라고 적을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g 3x-1이라고 하는 거는 x 자리에 3x-1을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3x-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요거 정리하시면은 갈로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정리해 볼게요. 9x의 제곱 2에 비해주면은 마이너스 6x, 얘 제곱해주면은 1, 2 더해주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갈로 1번의 정답은 얘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이거를 이래 한번 해석하는 거 어떨까? g라는 함수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주면은 제곱에서 2를 더하는 거에 대응이 돼요. f는요, 어떤 값을 집어넣어주면요, 3배 한 다음에 1을 빼는 거에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봐봐. 얘를 g에 대해서 대응을 시켜주면은 g는 뭐예요? g의 역할은 제곱에서 2를 더하는 거예요. 요 값을 제곱에서 2를 더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봐봐. 얘도 f 동그라미는 갈로로 바꿔주니까 gx가 되겠죠. 그럼 gx의 값이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f gx 아래에 얘를 집어넣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함수 f의 역할은 뭐예요? 어떤 값을 집어넣어주면은 3배 한 다음에 1 빼주면 돼요. 얘를 3배 한 다음에 1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1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전개해주면요 3x제곱 1을 전개해주니까 6 1 빼주니까요 플러스 5 이렇게 하시면은 갈로 2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오거든요. 1번과 2번에서 봐봐. G 합성함수 fx와요 자리를 바꿨어요. f 합성함수 gx는요 어때요? 그 결과물이 틀리죠. 그래서 항상 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아지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같아질 수는 있어요. 같아질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같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합성함수는. 합성함수 자리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거기에 반해서 합성함수는 결합 법칙은 성립해요. G 합성함수 F 합성함수 H 요렇게 되어 있는 거와 G 합성함수 F 합성함수 H, G 합성함수 F 합성함수 H에서 이렇게 두 개 먼저 계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개 먼저 계산하거나 아니면 갈로를 아예 쓰지 않거나 얘네들은
다 같아집니다. 요게 결합법칙이죠. 예. 계산한 순서를 바꿔잖아요. 그죠? 결합법칙인데,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갈로를 아예 빼는 것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을 안 해요. 그러기에 반해서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요게 우리 1번의 결론이었죠. 3번 한번 볼게요. f 동그라미는 갈로로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 fx 이렇게요. fx의 값이 3x-1이었죠. f 3x-1. 함수 f 역할은 뭐예요? 3배에서 1 빼는 거예요. 얘에다가 3배 해주면요. 얘에다가 3배 해주면은 9x-3이죠. 아니다. 얘에다가 3배 해주, 맞네. 9x-3이고, 거기다 1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9x-4가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gx가 누구예요? 바로 요번에 바로 한번 해볼게요. gx가 이거죠. 그걸 한 번 더 함수 g에서 대응을 시키는 거야. gx가 x제곱 플러스인데 얘를 한 번 더 g에 대해서 대응을 시키는 거야. g라는 함수의 역할은 어떤 값을 집어넣어주면 제곱에서 2를 더한 놈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요게 gx인데 얘를 다시 한 번 더 함수 g에서 대응을 시켜주면은 얘를 제곱에서 2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요거 전개한 값이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개해주면요. x의 4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4 더하기 2가 되어서 6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갈로 4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72번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인 것을 찾는 문제예요. 이제 위에서 앞쪽에서는 합성함수 했죠. 이제 역함수로 바뀐 건데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이렇게 임의로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1은 4한테 화살 쏘고 2는 6한테 화살 쏘고 3은 5한테 화살 쐈잖아. 그럼 얘네들이 화살 맞았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화살 맞았으니까요. 그죠? 퍽 맞아. 이래. 그래서 반대로 이 맞은 애들이 다시 화살 쏘는 게 F 역함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살 맞았잖아. 다시 얘네들이 화살 쏘는 애들이 돼. 얘네들이. 얘네들이 다시 이제 정역이 되는 거죠. 화살 쏘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공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라.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는 그럼 처음부터 화살 잘 쐈어야 돼. 얘네들이 화살 쏜다는 얘기지. 이렇게 화살 쏘고 이렇게 화살 쏘고 이렇게 화살 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를 찾아라 그랬거든. 그러면 얘가 정의역이 됐을 때 한 발씩 쐈어요. 함수 성립 조건이잖아요. all and 원조건이죠. all and 원조건. 그럼 얘네들이 정의역이 되잖아. 그러면 한 발씩 쐈어요. 맞죠? 원조건 만족합니다. 모두 쐈어요? 예, 모두 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일로의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하면은 역함수는 반대로 얘가 얘한테 쏘는 게 f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반대로 쏘는 거예요. 얘가 이래 쏘고요. 얘가 이래 쏘고요. 얘가 이래 쏘는 거예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해요? 안 하죠. 역함수는 존재 안 해요. 왜요? all and 원조건에서 모두 다 안 쐈잖아요. 얘만 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될까요? 되죠. 반대로 쏘는데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모두 다 쐈죠? 한 발씩 쐈죠? 그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얘도 한번 볼게요. 반대로 쏘는 거예요. 이렇게. all and 원조건 만족해요? all 조건이 일단 안 되죠. A 안 쐈잖아요. 원조건도 만족 안 하죠. B는 2발 쐈잖아요. 그래서 얘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함수는. 정답은요. 기억 뒤끝 처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함수 fx가 x-2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라고 볼게요. 1은 a한테 화살을 이렇게 쐈다고 한번 해봅시다. 즉 f1의 값은 a가 돼요. 동의하시죠? 반대로 쏘는 애들이 역함수입니다. 이게 f 역함수가 돼요. 그러면 f 역함수 a는 누가 돼요? a는 f 역함수에서 1로 화살 쏘죠.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함수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나와요.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봐봐. 얘에다가 역함수 붙이면서 자리 바꾼 놈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봐봐. F1이 A잖아. 그럼 여기다가 역함수 붙이면서 얘 두 개 자리 바꾼 거. FA는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와요.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역함수 성질,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 하나 기억합시다. F 역함수 A 이꼴 B일 때 누가 성립하냐면은 역함수 띄면서 자리 바꾸면 돼요. FB 이꼴 A. 또는 반대로 이렇게 만든다면은 역함수 붙이면서 자리 바꿀 수 있다. 예, 역함수의 성질, 얘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역함수의 성질. 그러면 요 문제 한번 볼게요. F 역함수 5가 A라 그랬습니다. 그럼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처리하자? 역함수를 띄면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FA가 5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FA는 X알에 A를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A-2가 FA고 그게 5란 얘기고 이 항을 시켜주면 A가 얼마 나옵니까? 7 나옵니다. 그래서 갈로 1번에 A 값은 7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2번도요. 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역함수를 띄면서요.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F1의 값은 A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F1은 X알에 1을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이꼴 A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갈로 2번의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374번인데요. 얘 역함수 구할 거예요. 근데 역함수는 잘 봐봐. 아까 전에 위에 문제에서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얘기했을 때 f 역함수는요. 얘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공역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x, y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x, y 자리 바꾼 거야. 그게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보고 갑시다. 그럼 x, y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데 일단은 얘를 x에 대한 x는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얘를 넘겨주면요. 2x는 y 플러스 2가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요. 2는 약분돼서 x는 2분의 1 y 플러스 요거 약분해주니까 1 되겠죠. 역함수는요. x,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y 꼴 2분의 1에 x 플러스 1. 얘가 바로 요 함수의 역함수고 요게 바로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x는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x, y 자리 바꿔주면 돼요. 쌤, 그럼 처음부터 자리 바꿔놓고 이렇게 해도 돼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y는 형태로 만들어주셔도 답은 동일해집니다.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도 역함수 한번 그려볼게. 일단은 x는 형태로 만들어주자고요. 얘 넘어가주면요. 4분의 1 x는 y 넘어가주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이 될 겁니다. 양변에다가 40 곱할게요. 여기 4 곱해주면 약분되어서 x는 형태 만들었죠. 여기도 4 곱해주면 4y. 여기 4 곱해주면 약분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x, y 자리 바꿔주면요. y 꼴 4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즉 얘의 역함수가 얘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줘야 될 사실이 우리가 대칭 이동 배울 때 그거 배웠죠. 대칭 이동 배울 때 x축 대칭 누구의 부호를 바꿔라? y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y축 대칭 x의 부호를 바꾸죠. 원점 대칭 둘 다 부호 바꾸죠. y 꼴 x 대칭 뭐였습니까? y 꼴 x 대칭 자리 바꾸라 했죠. 자리를 바꾸어라.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 역함수는 x, y 자리 바꾼 거잖아. x, y 위치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y 꼴 x 대칭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역함수는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y 꼴 x 대칭 관계에 있다고요. 나중에 뒤쪽에 문제 나오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376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f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쏘는 게 f 역함수죠. 이 y에서 x 이렇게 되는 게 f 역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4는 f 역함수에서 4는 1로 쏘는 거죠. 4는 f 역함수에서 3에 대응되죠. 그래서 갈로 1번의 답은 3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2번 볼게요. 요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세요. f 역함수의 역함수는 누구 되는지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역함수죠. 이게 함수 f고요. 그 반대로 쏘는 게 f 역함수잖아요. 다시 이걸 다 한 번 더 역함수 반대로 쏘면 f가 돼요. 그래서 얘는 f예요.
f 역함수의 역함수는 f가 됩니다. 그럼 얘를 우리는 요래 쓸 수 있다는 얘기죠. f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함수 f에서 1로 가는 게 함수 f죠. 이런 함수 f에서 8에 대응됩니다. 갈로 2번에 정답은 8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답이 되겠죠. 갈로 3번 볼게요. f 역함수 동그라미는 갈로로 바꿔 쓸 수 있죠. f3 이렇게 됩니다. 3은 함수 f에서 누구에 대응돼요? 3은 함수 1로 가는 게 함수 f죠. 4에 대응되죠. 얘가 4가 됩니다. f 역함수 4가 되고요. 4는 f 역함수에서 1로 쏘는 거죠. 지금 4는 f 역함수에서 3에 대응되죠. 3에 대응됩니다. 그 답은 3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봐라.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 1로 가는 함수가 f였다면 반대로 쏘는 게 f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결론입니다. f 역함수 합성함수 fx는요 무조건 자기 자신이에요. x가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게 반대로 해도 똑같고요. f 합성함수 f 역함수 x면 자기 자신 즉 항등함수 자기 자신 나오는 게 항등함수죠. 항등함수 자기 자신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 누구예요? 4죠. 예, 그대로 나오시면 되니까요. 그죠? 다음 문제 볼게요. 지금까지 역함수,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이제 377번, 378번부터는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 절대값은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요? 벗기라 그랬죠. 벗기는 방법은요? 절대값 안에 값이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벗겨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절대값 안에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은요. 수익선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제로가 되는 x값 1이죠. 그럼 1보다 작은 범위, 1보다 큰 범위 나눠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따라서 이 식이 틀려지거든요.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어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x가 1보다 작으면요. 1보다 작은 값에서 1을 뺐으니까요. 얘는 음수가 되겠죠. 예, 음수는 뭐 달고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2는 따라오시고요. 그러면은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돼요. 오케이? 이것까지 해놓고 갈게. 그러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예, 등호는 보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은 얘는 fx는 x가 1보다 커요. 그럼 뭐예요?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주시면 돼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fx는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우리는 y 꼴 fx 그래프 그리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건데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요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주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야.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요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답이 돼요. 이게 fx의 그래프거든요. 그러면은 수익선을 하나 그려봅시다. 요가 x축, y축 이렇게요. 요가 x축, y축 원점. 그럼 1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죠. 1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즉 y 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범위를 그래프를 요 범위에서 그려야 돼.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해되죠? 그럼 직선을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 x절편, y절편. y절편이 얼마입니까? 3이죠. 하나, 둘, 셋. 요 점을 지나야 되고요. x절편은 y에다 0 집어넣어주니까요. 3이 나오죠. 하나, 둘, 셋. 요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요. 그려주시면은 1에 대응되는 값도 찾아놓고 갑시다. 1에 대응되는 값은 얼마 나와요? 여기다 1 집어넣어주니까 2 나오죠. 요 정도 진하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다. 예. 아, 좀 빗나갔다. 오, 정확해. 됐죠? 그래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어느 범위에서 그려야 돼요?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래프 그려야 되거든? 이 범위에서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요 그래프까지만 그리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 그래프 그리지 말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럼 얘는 지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동호 없죠? 여기를 비워주시고요.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 그려야 돼. y 꼴
x 플러스 1이라는 범위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세요. 1 집어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1일 때 2. 요점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y절편 1이죠. y절편이니까 요점 지나야 돼요. 요점하고 요점 지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어느 범위에서만 그려야 돼? 1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1보다 크나 이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요렇게만 그리시면 되는 거죠. 이 그래프는 지우란 얘기입니다. 하지 말란 얘기죠.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 동호 들어갔죠? 그럼 여기를 색칠해 주시면 되죠. 1에 대응되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가 바로 y 꼴 f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V자로 생기죠. 이해되시죠? 저는 이거 굳이 귀찮죠. 이렇게 그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아사리 y꼴 절대값 x, y꼴 절대값 x도 똑같이 이렇게 풀어주면은 첫 번째 x가 0보다 크나 같은 범위,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범위로 나눠서 풀어주면은 이때는요 y꼴 x 그래프 그려야 되고요. 이때는요 y꼴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야 돼. 왜?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놔야 되잖아. 그럼 요 그래프 그려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x축 y축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y꼴 x니까 이 그래프가 돼요.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요 이 범위죠. 이 범위에서 y꼴 마이너스 x 그래프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 개형을 하나 기억해버리는 거지. y꼴 절대값 x는 x축과 양의 방향으로 45도를 이루는 이러한 V자 원점을 지나는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 그래프 개형을 하나 기억해버리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오케이? 그러면은 얘 그래프 그리는 게 되게 쉬워져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원점이잖아. 그럼 지금부터 y꼴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그래프 그려볼게. 그런데 y꼴 절대값 x 먼저 그릴게요. 요거는 우리 외웠죠? 원점에 대해서 지나면서 V자로 요래 가는 그래프죠. 이게 y꼴 절대값 x 그래프예요. 그럼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요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하는 얘기는 y 자리에 y-1을 집어넣고요.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는 얘기는 x 자리에 x-1 집어넣어주면 되죠. 넘어가주면요 y꼴 절대값 x-2 플러스 2가 되어서 같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해 주면 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됐죠? 1만큼 갔죠? 다시 y축으로 2칸 한 칸 넘어갔다 2칸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그래프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아까 전에 그 나눠서 푸는 거와 똑같죠? 예, 똑같잖아요. 똑같이 나오죠? 어떤 게 더 편해요? 이게 훨씬 편하죠. 물론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방법도 알고는 계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빨리 그리려면은 y꼴 절대값 x 그래프 개형 기억한 다음에 원점에서 V자로 그 다음에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해 주면 되는 거죠. x축으로 1만큼 y 그럼 엄청 빠르죠. 아시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y꼴 fx 그래프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야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요 내용 하나 보고 갈게요. 뭐 어차피 아셔야 돼요.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건데 네 가지의 유형은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니까 외울 거예요. 네 가지는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니까 외울 거야. 첫 번째 패턴이 y꼴 fx에만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두 번째 y에만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그 다음에 세 번째 둘 다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절대값 y는 둘 다 절대값 붙는 거.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 패턴 우변 전체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이제 외워서 풀겠다는 거예요. 자주 나오니까. 오케이. 얘부터 한번 해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여러분들 보기가
y꼴 x 플러스 1이라는 요러한 직선이 있었다고 볼게요. 요러한 직선. 여기다가 x에만 절대값 붙은 패턴이니까 여기다 절대값 요렇게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요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죠. 얘는 어떻게 돼요? y 꼴 절대값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아니다. 그러지 말고 예, FM대로 다 그냥 그려버릴게요. 절대값 무조건 벗겨야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x가 기준 나눠주시면 돼. 얘가 x축 0 기준에서 작은 범위, 큰 범위.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오케이.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양수란 얘기니까요. y 꼴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여기가 x축, y축, x축, y축. 여기가 원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그래프예요. 이쪽이죠. 이쪽. 그럼 x에 0 집어넣어 보세요. 0 집어넣으니까 1 나오죠. 0 집어넣을 때 1 나와요. y절편이죠. x절편은요. y에다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나와요. 요 두 점을 지나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려야 되니까 요렇게만 그리시면 되는 거죠. 예, 동호 들어갔으니까 색칠해 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범위, 이쪽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 그려줘야 돼요. y절편 1이죠? 그 다음에 x절편도 1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리는데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 범위에서만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얘가 바로 예, 요 그래프가 됩니다. 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나누기가 귀찮은 거죠. 나누기 귀찮아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거는 귀찮으니까 외우자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x축, y축. 절대값을 뗀 그래프. 이게 답은 맞아요. 이게 y꼴 fx, 즉 x, 요 그래프가 맞습니다. 요게 요 그래프가 맞아요. 제가 볼게요. 근데 이게 되게 귀찮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외운다. 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절대값 뗀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일단은 스텝 1 빠밤 절대값을 뗀 그래프를 그려요.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그래프는요, y절편이 1이죠. x절편은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요 두 점을 지나게 그래프를 요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해야 되잖아. 이 그래프 아닌 거죠. x에만 절대값 붙을 때는 이제부터 외우자. x에만 절대값 붙을 패턴의 그래프는 x의 범위가 0보다 큰 범위, 0보다 큰 범위는 그래프 이거잖아. 얘만 남기고 반대로 x에만 절대값 붙을 때는 반대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어때요? 그래프 똑같죠? 아시겠어요? 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거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요. 물론 되긴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만약 예를 들어서 y꼴 절대값의 x의 제곱 플러스 2절대값의 x 플러스 4 이렇게 x에만 절대값 붙은 패턴이거든. 이런 그래프가 이제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외워서 풀자.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야. 다 되긴 돼요. 다 돼요. 다 그려져요. 첫 번째 x에만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는 어떻게 하자? 절대값 뗀 그래프를 그린다. 절대값 뗀 그래프를 그린다. 자, 요게 스텝 1 빠밤. 두 번째 절대값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아까 이렇게 그려졌죠? 예, 절대값 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가 0보다 큰 범위, x가 0보다 큰 범위의 x의 절대값 붙었으니까 x가 양수라고 보세요. 그냥 외울 때 x가 0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만 남기고 y축 대칭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절대값 뗀 그래프를 그린다. 나머지도 거의 다 유사해요. 이것만 첫 번째만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값을 뗀 그래프만 그린다. x에 절대값 붙었으니까 x가 양수구나 이래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x가 0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만 남기고 반대로 x의 절대값 붙을 때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면 돼요. 하나 끝난 거예요.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두 번째 볼게요. 요번에 y만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예를 들어 줄게요. 이런 거죠. y 절대값 y는 x 플러스 1 y의 절대값 붙는 패턴의 그래프. 얘도 물론 나눠주면 돼요.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y가 0보다 작을 때요, 두 개 나눠서 각각의 그 범위에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y축으로 이제 범위가 바뀌겠지만요. 가능합니다. 다 돼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외워서 풀겠다는 거예요. 이 네 개는요. 자주 나오니까. y의 절대값 y는, 그러니까 절대값 뗀 그래프를 먼저 그려. y 꼴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절대값 뗀 그래프를 그린다. 얘가 동일하죠. 그럼 절대값 뗀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x축, y축. 자, 요거 아까 전에 그려봤죠? 이렇게 그려지죠?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1. 그죠? 절대값 뗀 그래프 그려요. 그런 다음에 y 절대값 붙었죠? 아까 전에 x 절대값 붙었을 때는 x가 0보다 큰 범위였잖아. y 절대값 붙을 때는 y가 0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만 남기고 반대로 y 절대값 붙었으니까 x축 대칭을 해주면 돼요. 패턴이 좀 비슷하죠? y가 0보다 큰 범위, y가 0보다 큰 범위 이 범위잖아요. 이 범위의 그래프는 얘가 돼요. 요 그래프만 남기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여기랑 여기 같으니까 요 점이 좌표는 마이너스 1 되겠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절대값 y는 x 플러스 1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2번 끝났어요. 이제 3번 갈게요. 둘 다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그래프예요. 이렇게. 둘 다 절대값 붙었을 때는 역시 절대값 뗀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절대값 뗀 그래프는 y 꼴 x 플러스 1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 아까 전에도 그려봤죠? 요렇게 갈 거 아닙니까? 요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제로고요. 둘 다 절대값 붙었을 때는 둘 다 0보다 큰 범위예요. x가 0보다 큰 범위, y가 0보다 큰 범위니까 결국 1사분면이 돼요. 그럼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만 남기고 요 그래프만 남기고 나머지 그래프 다 지우시고 요 그래프만 남기고 x축 대칭, 얘를 x축 대칭 해주면요, x축에 대해서 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를 다시 y축 대칭입니다. y축에 대해서 접으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거든요. 원점 대칭은 x축 대칭에다 다시 y축 대칭 해주면은 그게 바로 얘의 원점 대칭이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져요. 좀 못 그렸는데 완전 대칭형으로 생기셔야 돼요. 이렇게요.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거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절대값 x는 절대값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이거 네 가지로 나눠야지. x가 0보다 크나 같고 y도 0보다 크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크나 같고 y가 0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네 번째,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을 때 거기에 따른 양음을 다 따져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양음을 다 따져서 그래프 4개를 다 만들어서 그린 게 이거란 얘기예요. 가능은 해요. 네, 뭐 어렵지도 않아요. 해보면 다 나와요. 다 그려져요. 근데 되게 괴롭다는 얘기죠. 결론입니다. 둘 다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는요, 절대값 뗀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여기까지 다 동일하죠. 절대값 뗀 그래프를 그려. 그 다음에 둘 다 절대값 붙었잖아. 1사분면의 그래프는 남겨. 아까 전에 절대값 뗀 그래프 이거였잖아요. 1사분면 그래프는 남겨. 그런 다음에 x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네 번째, 우변 전체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입니다. 똑같이 얘는요, y 꼴 x 플러스 1로 둘게요. 우변 전체 이렇게 절대값 붙었어요. 오케이. 우변 전체 절대값 붙었을 때는 이것도 뭐 x, 얘가 제로가 되는 값 기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은 범위 나눠서 그래프 그리시면 똑같아져요. 근데 얘도 역시 외워서 풀겠다는 거야. 절대값 뗀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y 꼴 x 플러스 1. 요 그래프 아까 전에 그려봤죠? 요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요가 1이고 요가 마이너스 1이고요. 절대값을 뗀 그래프를 먼저 그려. 그 다음에 우변 전체 절대값 붙었을 때는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립니다. 얘가 x축 아래쪽이잖아요. 얘를 접어 올려요. 접어 올리면은 그래프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그래프가 됩니다. 요렇게요.
얘는 지우시면 되겠죠. 얘 그래프가 얘가 돼요. 이 보이잖아. 아시겠죠?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x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x에만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y에만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둘 다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우변 전체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저랑 같이 마지막에 한번 외워보고 다음 문제 풀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절대값을 뗀 그래프를 그린다. 그런 다음에 x가 0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만 남기고 무슨 축 대칭한다? x의 절대값 붙었으니까 y축 대칭한다. 오케이? 두 번째 거. y에만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절대값 뗀 그래프를 먼저 그린다. y 절대값 붙었으니까 y가 0보다 큰 범위라고 생각하세요. 외울 때. y가 0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 남기고 반대로 y의 반대 x축 대칭한다. 결론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둘 다 절대값 붙었을 때 절대값 뗀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 여기까지 다 동일하죠. 얘도 동일해요. 절대값 뗀 그래프를 그린다. 여기까지 다 동일해. 그치? 그런 다음에 x에도 절대값 붙고 y에도 절대값 붙었으니까 x가 0보다 큰 범위, y가 0보다 큰 범위니까 결국 4분면으로 따지면은 1사분면이 돼요. 1사분면 그래프 남기고 x축, y축 어머나 글자 어떡할 거니? y축 원점 대칭한다. 오케이? 글자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사실은. 마음이 급해서 그래. 빨리빨리 끝내려고. 지금 이거 시간 몇 분이나 걸렸어요 지금. 지금 시간이 몇 분 걸려서 지금 한 50분째 찍고 50분 넘어간 것 같은데. 혼자 화면 보면서 미친놈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면 여러분 안 좋아하잖아. 핵심만 빡빡빡빡 해주면 여러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지? y 우변 전체 절대값 붙은 거예요. 그럼 y 꼴 fx 절대값 뗀 그래프를 그린다. 그 다음에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린다.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린다.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린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완전 중요. 문제 풀게요 이제. y 꼴 fx 그래프 오른쪽 그림 같을 때 이 그래프를 그리래요. 어머나 우변 전체 절대값 붙었네. 이 그래프가 y 꼴 fx. 그럼 x축 아래쪽을 뭐 한다? 접어 올린다. 잠깐만요. 어떻게 하고? 얘를 좀 살리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 이래 하자. 여기다가 1번을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2번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 여기다 1번 그래프 그릴 거고 여기다 2번 그래프 그릴 거예요. 자, 우변 전체 절대값 붙은 그래프는 우변 전체 절대값이죠. 절대값 뗀 그래프 그래요. 절대값 뗀 그래프 이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리죠. x축 아래쪽이 이거잖아. 얘를 접어 올려. 얘를 접어 올리면은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리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리고 얘는 지우시면 돼요. 지우자. 이렇게 돼. 내가 별짓을 다 한다. 됐죠? 이게 y 꼴 fx 우변 전체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되죠? x에만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한번 해볼게요. x에만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2번. x에만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x에만 절대값 뗀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그러면 이거 됐죠? 절대값 뗀 그래프 그려요. 그 다음에 절대값 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가 0보다 큰 범위죠. x가 0보다 큰 범위 이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만 남기는 거죠. 요 그래프만 남겨야 되니까 얘는 지우시면 되겠죠. 오케이. x가 0보다 큰 범위에 있는 그래프만 남기고 자 얘를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한다. 얘를 y축 대칭해주면 한 요 정도 해주면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좌표가 2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대칭했으니까 여기랑 여기는 같아지니까요. 그죠?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